한 주간의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뉴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MBK에서 일본 실버 산업 첫 투자 프로세스를 착착 진행 중이라는 뉴스입니다. MBK는 우리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일본의 츠쿠이 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약 64% 정도 확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츠쿠이 홀딩스에 대해서 그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일본 실버 산업계 수익권 회사로 알려져 있고 특히 데이케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탕로소라고 하죠. 낮에 이렇게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고 돌봄을 받는 그런 데이케어 부분의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간호케어, 너싱 케어 쪽의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왜 MBK가 실버 산업에 투자를 했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 노인의 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28.7%가 65세 이상이 되죠. 그리고 일본은 실버 산업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MBK 파트너스가 우리나라를 투자하지 않고 일본에 투자한 부분이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중국에서 이제 실버 산업에 그 관심을 갖고 저도 이제 거기에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에 있어서 초청을 받고 어떤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국가 정책으로 삼고 우리나라나 이런 곳에서 벤치마킹을 했던 시절인데요. 그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당시에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앞선 회사들은 이미 스터디를 끝내고 그쪽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본 회사가 한국 그 기반인 MBK 파트너스에 인수가 됐다라는 것이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실버 산업의 어느 곳이 가장 핫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물어볼 때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것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니어들을 낮 시간에만 돌보 아침에 모셔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니까요. 저녁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대신에 어려운 점이 뭐냐고 하면 이송 서비스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몰려서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어르신들의 돌봄의 정도에 따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여될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치원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회사를 가시고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데요. 이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아이가 이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마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질로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가인데 최근에 제가 유치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봤을 때 어떤 동향이 있냐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철학은 재미있게 뛰어노는 것을 중시하는, 물론 뭐 일부 상위 쪽의 교육열이 지나친 쪽은 제외하고요. 그런 것이 어떠한 문화로 자리 잡히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럼 시니어 쪽의 탕로소 이런 데이케어에 도입을 한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어르신들이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낮 시간에 안전한 곳에서 케어를 하고 점심을 먹여드리고 또 안전하게 모셔오는 이런 서비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시니어들이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뎁스 더 들어가면요. 조금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어르신들 약 4등급, 5등급 이런 분들이 많이 그 데이케어 센터를 찾게 되시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 사이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 뭐 물이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그곳이 주는 메리트, 또 다른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포함되는 다양한 그런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들을 누군가 돌볼 상태가 없을 때 어느 곳에서 안전하게 케어하면서 식사도 제공하고 또 돌봄을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떠한 재미까지 드릴 수 있고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막 도입하기 바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거기서 더 나가서 돌봄이라는 본질, 그렇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이 중요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K가 일본에 투자를 시작한 것은 앞으로 한국,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기업자 입장에서 투자하는 쪽을 보면요, 굉장히 세련된 쪽 외에 전체적인 파이를 봤을 때,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실버 산업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들어갔을 때 막막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한데, 또 다른 뉴스가 이번 주에 나온 것은요, 한국 시니어 연구소가 약 9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 시니어 연구소는 구체적으로는 방문 요양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차별점이 있어야겠죠. 그 차별점이 바로 하이케어랑 유보사랑이라는 건데, 하이케어는 이 방문 요양시설에서의 필요한 시스템을 서포트하는 거고요. 요보사랑은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는, 또 구인 매칭을 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데 여기서 쉽게 착각하기 쉬운 것이,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차이를 쉽게 아실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은 건보,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는 그 시스템이 주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비록 중요하지만 크지 않고요. 또 구인구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요보사랑을 쓰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이런 부분이 더 솔루션보다는 비용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원을 본 엔젤스 벤처 파트너스에서 투자한 이유는요. 그럼에도 이러한 실물의 직영 경험이 있는 데다가 하이케어 그리고 요보사랑과 같이 IT의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 부분을 어떠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국 시니어 연구소의 이진열 대표는 일본의 1위 요양업체인 니치약관이 작년에 베인 캐피탈에 매각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요양 시장을 혁신해가는 한국판 니치약관에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쪽에 현장에 많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맥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이 요양 서비스는 바로 휴먼 서비스에 기초를 한 거고요. 이 휴먼 서비스라는 것은 IT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퀄리티, 서비스 퀄리티 질이 훨씬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대기업에서 제게 이렇게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도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지금 이러한 요양 돌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전히 그 휴먼 서비스일 거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퀄리티, 그런 것일 거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그 다수에 있어서 많은 수들은 바로 그 케어 돌봄을 필요하는 수는 급격히 늘어나지만, 거기에 따라 등급이 달라서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솔루션, 특히 솔루션을 하면 돌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인 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서구에서 어르신 질환별 맞춤 식단 온오프 제공이라는 것을 합니다. 인천시 얘긴데요. 식사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 말고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왕이면 시설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서구인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여기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식단을 제공할 것인가? 특히 만성 질환이나 이런 질환에 맞는 것들 6가지 질환별 식단을 제공을 하고 컨설팅도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니어 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전하게 돌보하고 또 이렇게 이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식사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질환별로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은 저 같은 경우에 욕심이 있다면은 어떠한 영양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물론 크게 보면은 영양적으로 뭐 깊이 들어가서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맛과 이러한 뭐 씹는 것에 대한 그런 혜택을 더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바로 이러한 인천시 서구인 경우에 실제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업체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체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방점을 찍는 것은 어떠한 그런 영양이라든지 질환별 맞춤 식단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나가서 MIT에서요, 병원 환자들 로봇 진료 및 케어의 긍정적 이런 그 기사를 썼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로봇이 닥터 스팟이 병원 내부를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닥터 스팟의 하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라고 하니까 환자들은 로봇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아까 질환으로 데이케어 센터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다니시는 거고 또 이제 시설은 조금 더 이제 등급이 높으신 분들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침대에 와상 있는 상태를 어떻게 와상을 좀 줄여서 이동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눕힐 것인가, 어떻게 다시 닦게 해드릴 것인가, 화장실 어떻게 보내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어떤 기계적인 도움. 그러나 기계를 가지고 어떤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거기서 환자를 일으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실질, 현실의 세계에서는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근력과 힘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요통이라든지 어떤 어깨 근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부담감 이런 것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래도 상대로 젊으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요. 이런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그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다가 화상 커뮤니케이션 기능까지 할 수 있다면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꾸준히 부모사랑 효도를 가장 최애하는 그 실버 산업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화상 기술이라든지 알람이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것들보다는 시니어들의 마음, 그러니까 시니어들 환자 입장이죠.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정확히 짚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동반자가 되는 그러면서 그것을 사회와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뭐 미흡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는 어떠한 어려움들을 로봇이 도와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접목됐을 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니어 쪽에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떠한 이제 지갑의 크기라든지 그분들이 쓰는 현금 흐름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데요. 새로운 시도들 중에 관심 있는 것은 강북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 건데 시니어 뉴스포츠단 앤 봉사단을 창단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컬링이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대회를 자체 대회를 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활동을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고요. 시니어 뉴 스포츠단은 어떠한 목적을 주고 어르신들에게 도전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처럼 시니어들이 보내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건강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스포츠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아는 지인도 예전에 이제 스포츠에 대한 그런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시니어들이 더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미국에 말씀드린 그 월드컵 시니어 월드컵처럼 그런 것에 단초가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뉴스는 오늘 좀 뉴스가 많은데요.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 우리 얘기했던 그런 거죠. 커뮤니티 케어의 첫 번째 뭐 여러 번 이제 시범 사업 발대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이제 일본의 케어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 매니저가 어르신의 상태를 그 사정한다 그러죠. 그래서 정확히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걸 제공하는 그런 모듈이 이제 뒤에 그러면서 여러 단계 기관들이 모여서 협력을 하고 어떤 것이 좋을지 하는 건데
제가 쭉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초기 상담 체크리스트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사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실은 뭐 커뮤니티 케어의 돌봄이라는 것은 비용이라는 거 국가 체계, 건강보험, 특히 노인장기 요양보험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본질적인. 그리고 이제 노인 맞춤 돌봄 기관들 여기 이제 지역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인데 지금 현장의 공공 중심으로는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사회서비스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병원과 그 의원. 실은 커뮤니티 케어 본질이 병원에 있거나 시설에 있거나 이러한 비용 구조를 지역 살던 곳으로 낮춰줌으로써 비용 문제를 좀 많이 해소하고 특히 시니어 관점에서 어떠한 외딴 곳이 아니라 당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 도움으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컨셉이 녹아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시범 사업도 이제 그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주체인지, 이 주체들이 앞으로 한국의 그 돌봄 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겠구나. 민간 입장에서는 이 기관들이 협력할 파트너겠구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부의 지원 자금을 지원이 되는 경향을 보면요. 정부에서 정책을 정해주면 실제로는 각 지자체에서 담당자들이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지자체의 담당자들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업무에 치일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필요한 파트너들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예전에는 어떤 민관 기관 이런 기관이었다면 앞으로 점점 지역사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읍면동 주민센터로 몰리고 있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하는 분들은 그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가서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과 충분히 얘기하다 보면 모든 재원들이 그쪽에 내려와 있고요. 특히 보건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협력을 하고 그 지역사회에 맞춘 특성에 맞는 이러한 체계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돌봄 체계 또는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돌봄 회의가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체국에서는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라고 해서 우체국의 일자리를 어떻게 노인들에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단 구성을 해서 이건 이제 건축에 대한 안전인데요. 공동주택, 뭐 아파트 같은 거죠. 베테랑 시니어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경력을 갖춘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용을 제공하는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일자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연관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노인 일자리에서 평생 현역인데요.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들은 일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가장 큰 예로 독거노인 관리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독거노인들을 전담해서 돌봄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이것은 엄연한 평생 현역의 어떠한 그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분들이 만나는 시니어들과 굉장히 교감을 하고 정도 쌓고 하면서 어떠한 끈끈한 봉사와 어떠한 그 현금적인 흐름 이런 것들 맞물리는 것들로 자리 잡아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니어들이 생산 인구에 편입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기존에 있는 쪽에서 이러한 파일럿 테스트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끝으로 젊게 살고 싶다면이라는 배소일 기자님, 이분이 그 기자님이신데 이분의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를 들수록 늙기만 하는 사람과 진화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머리가 굳어지는 것, 삶의 방식과 사물에 대한 사고가 경직되는 것,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배 기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제가 주변에서 보는 시니어들 더 나이 들어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머리가 굳어지는 것, 사물에 대한 사고가 경직된 것입니다. 50대밖에 안 됐는데도 뭐 70대 이런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머리가 굳어지는 것 이런 쪽에 대한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자님의 제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잠들기 전에 내일 일을 즐거운 계획을 세워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꼼꼼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세상의 변화를 느껴라.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치기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조언도 하죠. 아내와 백화점 쇼핑에 따라가지 말아라. 이것은 실은 굉장히 고민되는 얘기죠.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 안 되겠죠. 기사는 하되 그러면 휴게실에서 기다려라. 젊은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그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자리에서 그 옆자리에 앉아서 어떠한 조언한다고 해서 피곤하게 하는 것 하지 말라. 저도 이 부분도 아직 저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배 기자님처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는 어떤 현명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책 코스를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은데요. 실은 줄이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버 산업 쪽에 투자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은 저는 20년을 봤으니까 그 전부터 조금씩 있었지만 어떠한 이러한 변화들의 방향성이 보이는 건데요. 시니어 쪽이 실제로 투자하기에 굉장히 규모도 좀 그렇고 실제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ROI라 그러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하고 나서 얻는 리턴에 대해서도 실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릴 수 있는 것은 또한 그 저금리라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것과 함께 고령화라는 것 때문에 이 방향성이고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요. 시니어들을 그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니어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시니어들이 앞으로 쓰게 될 돈, 쓰게 될 어떠한 지출할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가장 큰 예로는 뭐 상속 이런 걸 들 수 있겠고요. 상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 서비스를 제한하고 자기에게 퀄리티로 그 만족을 준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계속 뭐 케어뿐만 아니라 일자리 그리고 이런 기술 이런 쪽에서 조금씩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는 조금 더 밝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묵묵하게 일을 하시는 이런 벤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업가들은 정말 그 칭찬받아야 그 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후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뉴스 클리핑이었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